안녕하십니까. 유성효입니다. 2022년 2월 7일 제20대 대선 30일 전입니다. 국민 여러분, 날로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빨리 코로나에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정통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격은 국민 정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타까움 반해방 이후 우리는 얼마나 힘든 정치사를 겪어왔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1월 29일에는 유튜브 제15차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제1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제2부로 오늘 내가 겪었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힘들게 살아오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최측근에 의해서 시위대 100만 명, 200만 명 사살을 예방한다는 애국적인 차원에서 방아쇠를 당겼다는 총격이 있은 이후 우리는 민주화, 서울의 봄이 온다고 한동안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두 달을 가지 못하고 12.12 사태로 박정희의 졸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도 민주 세력의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민주화 세력은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대중 의장이 신민당을 탈당하고 신민당이 분열하는 틈과 함께 유신의 졸개 전두환 일당은 (80년 5월 18일) 강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권력과 의회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동토의 제2의 유신 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과 언론과 대한민국 세상은 그 탄압 앞에 침묵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신민당 전 총재와 김대중 의장을 대리한 김상현 의장이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결성체였습니다. 85년 2월 12일 민추협은 신당을 창당하여 오공 전두환 세력과 언론의 탄압에 고초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어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부상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섰습니다. 86년 2.12 총선 1주년에 민추협과 신당은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시작해서 군부독재와 처절히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86년 5월 3일 인천 직선제 개헌 투쟁과 86년 11월 29일 서울 개헌 투쟁 전국을 순회하며 투쟁과 군부독재와 싸우면서 직선제 개헌에 싹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87년 1월 14일 민주화 세력을 제지하는 오공의 공안당국에 의해서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사당하고 은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추협과 신민당 모든 제야 인사들은 박종철 고문 사건에 대한 책임과 추모를 병행하며 직선제 투쟁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 전두환은 민주화 세력의 직선제를 거부하고 현 통대 유신헌법으로 계속 집권을 하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민주 세력의 민주 인사들과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일어나 호언 조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성명 단식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화를 해 나갔습니다. 전두환 세력이 신민당의 이민호 총재를
공작함으로써 민초협의 세력 김대중과 김영삼은 신민당을 깨고 통일민주당을 5월 1일 날 결성하여 민주투쟁에 가열차게 나가면서 5월 27일 민초협과 통일민주당과 전민주 세력이 참여하는 국민운동본부,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민주헌법 정치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6월 10일 군부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 60대회를 민주행사로 전국적으로 한판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50 세력은 호언 조치로 현행 헌법으로 노태우를 내세워 집권한다는 전당대회를 6월 10일 날 맞불을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직선제와 호언 조치 50 세력의 한판 대결이 격돌했습니다. 6월 10일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공권력과 민주 세력의 투쟁 속에 87년 6월 10일 밤에는 민주 60대에 참여했던 학생 일부와 민주 세력 일부가 2천여 명 정도가 명동성당을 에워싼 공권력 경찰을 뚫고 명동성당으로 진입하여 해방구를 선언하고 민주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전두환 50 정권은 명동성당에 농성 불온 세력을 강제 진압하겠다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김수환 추기경과 대한민국 모든 종교사회 단체와 모든 이들이 일어나 제2의 강조 사태인 서울 명동 성당의 농성 강제 진압을 강력히 거부하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사회, 각국 언론이 한국의 민주화 투쟁, 명동 성당의 농성을 전 세계를 타전하며 제2의 강조 사태를 자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며칠 긴박한 시간 속에 계엄령까지 포함해 준비하려던 전두환과 신군부 50 세력은 마침내 6월 15일 명동성당 농성 6일 만에 강제 진압을 취소하고 명동성당 에워싼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며 계엄령까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서울 시민이 모여든 명동성당 주위에 모여든 시민들의
박수와 환영을 받으며 농성들은 농성을 계속 투쟁하려는 강성 세력도 있었지만 각 학교와 각 지역으로 내려가 거기에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각 학교와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민주세력은 전국 방방곡곡,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도 모두가 일어나 87년 6월 말 직선제가 받아들여지고 군모독재가 모든 민주화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이한년 열사의 서울 시청 민주열사 장례식 날 3천여 명의 사명복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사명복권을 당연히 민주화의 가정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좋아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내용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건은 군부독재 세력이 명동성당의 강제 진압과 계엄령을 취소하면서 들고 나온 민주세력의 양김의 분열 공작으로 그들이 다시 집권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회자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영구집권을 획득한 군부독재를 타개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직선제 민주헌법을 쟁취하는 6월 혁명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 3주 이후부터 민주세력의 단일화로 민주혁명정부 구성으로 국가의 잘못된 모든 제도를 고치며 국가가 새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국민 90% 이상 대다수는 바라고 있었고 당연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김이 단일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야 일부와 함께 단일화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87년 8월 8일 김대중 민취협 의장이 통일민주당 고문으로 입당하며 김영삼 총재와 손잡고 단일화 자신이 없고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으면 입당했겠느냐는 발언으로 입당을 선언했지만은 그러나 이후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의장과 제야 좌파 76개 단체는 단일화 대신 사자 필승론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은 경상도에 2인이 출마하고 충청도에 1인이 출마하고
호남의 1인이 출마하면 경상도의 2인이 표를 나누고 호남에 출마한 후보가 제야까지 흡수함으로써 당선한다는 국가의 염원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탐욕한 권력에 취하게 됨으로써 10월 21일 당시 진보신문이었던 동아일보에 인터뷰한 김대중 통일민주당 고문은 김영삼 총재와 단일화 없이 양인이 출마하여 선거 일주일 전쯤 양인 중 1인이 당선 유력하지 않을 때 김영삼 총재와 단일화를 이루 민주 세력이 집권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단일화 거부 발언을 대신하였습니다. 진보 세력의 백기환 선생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렇게 해서 대선은 돌입했습니다. 민주 세력의 먹구름을 안고 그렇게 85년부터 3년을 싸워 수많은 민주 인사들의 목숨과 고문과 구속과 구금과 연행과 인생을 바쳐 이룬 직선제 민주혁명이 단일화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에서 대선에 돌입했습니다. (87년 12월 8일) 단일화를 요구하는 제야 13개 단체와 전학령 소속 대학생 1,500여 명 정도가 통일민주당과 평민당 당사와 김영삼, 김대중 양 후보 자택에 단일화를 촉구하는 점거 농성에 돌입하여 일주일 전 단일화하겠다는 김대중 의장의 약속일인 10일 저녁까지 김영삼, 김대중, 백기환 세 후보와 김수환 추계경과 제야 1인 중 1인 사자가 회담에서 단일화를 이루라는 압력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백기환 선생과 김영삼 후보는 받아들이고 백기환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찾아가 단일화 사자 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본인이 약속했던 일주일 전에 그 약속을 요구한 제야와 학생들과 국민들의 요구에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제야 76개 단체와 단합대회로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거부 반응으로 87년 국민 90%, 95% 이상이 참여해서 이룬 민주 세력의 이룬 직선제는 그러한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의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난폭해져 각 선거 유소장은 폭력으로 얼룩지기 일쑤였습니다. 김대중 의장과 제야 76개 단체가 사자 필성론, 경상도가 분열해서 본인들이 당선된다는 그 논리를 일주일에 그 단일화 약속이 깨어짐으로써 부산, 경남, 대구, 서울의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세력이 단일화를 거부한,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민주 세력의 행태, 사자 필승을 역으로 없는 투표를 했습니다. 김영삼 지지, 중도 지지와 중도 세력 많은 표가 차마 해서는 안 될,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무독재 노태우의 표를 주어버림으로써 김대중 후보와 제야 76개 단체가 원망스러워 그런 행위를 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선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신의 세력, 강주 사태를 획책한 노태우가 강주에 적어둔 김세력과 76개 제야단체가 노태우를 당선시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왜 민주 세력이, 왜 이런 역사에 죄를 짓는 이런 탐욕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45년 해방 이후, 반해방 이후 49년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반민복을 폐기하고 친일 세력이 권력을 차지해버림으로써, 그리고 4.19 세르고 4.19 억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선 10여개월 만에 친일 만주
공관학교 출신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다시 친일 정권으로 회귀하여 72년 10월 17일 영구집권을 획득한 유신 쿠데타로 평생을 권력을 잡기엔 박정희가 68년 12월 5일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첫노리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으로 황당한 문구 아니겠습니까? 친일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감히 국민과 역사를 모독하는 이런 국민교육헌장 발표를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으로 국가의 옹기가 되는 그 시점에 돈을 버는 자식들 공부시키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친일에 우리가 주인이고 대장이고 국민들은 따르라. 이 논리를 몰랐습니다. 정치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루고 나니까 역사가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권력이 욕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천박한 비열하고 탐욕하고 불공정한 양당과 참으로 부끄러운 주가 조작, 투기 세력, 양당 후보들이 이 대선을 혼탁하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는 이 반민법을 파기한 77년단과 87년 단일화를 거부한 35년 불공정한 기득권 중독당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자손들이 이 한반도 남쪽에서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이 강장, 이 역사를 다 잃고 668년 우리의 약소국 신라가 적국 당나라와 연합해 이 고구려를 쳐서 이 고구려 땅을 다 당나라에 뺏겨버리고 이 강한한 이 땅을 찾아 영원히 이들은 이 당, 이 영토를 그리고 북한의 정변이 시에 북한까지도 먹겠다고 2009년과 2012년에 이 고조선의 중국과 한국의 경계선인 갈석산에서 가요까지의 이 만리장성을
2009년에는 8,851km로 갈석산에서 우리의 고려성을 요령성으로 바꿔서 뻥튀기 만리장성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걸 동북공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는 이 고려성에서 우리의 영토 목단강 양지강까지와 이 티벳과 몽골의 경계선이었던 가역간에서 유럽 쪽의 하미까지를 연결한 21,196km를 뻥튀기 만리장성 길이를 뻥튀기하여 가짜 역사 조작으로 동북공정을 세계에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진핑이 이번 올림픽에서 한복을 도둑질한 이런 모든 과정이 북한과 이 남한까지를 다 지놈들 후대에서는 먹을 수 있게끔 이 역사를 조작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양기득권, 이권, 반민법 폐기당, 국당과 주가조작당과 87년 단일화 거부로 강조 사퇴 노태우를 당선시킨 비민주 35년 당이 대장동 뿐만 아니라 이 모두를 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이 친일 이완용 일진의 후진 후에 이 양당의 표를 주겠습니까? 이 유성호는 67년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유학 왔습니다. 유학 온 100일 만에 제6대 재선과 7대 총선에서 박정희당 민주공화당이 엄청난 부정선거로 많은 부정 당선자를 낸 거기에 항의 데모한 그 저항으로부터 55년간 강야에서 87년 6월 혁명 당시 민주제야와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서 김대중, 김영삼 이후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된 상을 사양하고도 이 강야에서 계획을 추구하며 우리의 세계 저항에 싸워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동체 정의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함께 사는 억울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유승호가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2022년 3월 9일 제20대 국민소속 무소속 참무성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의 출마를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런 정치 수준을 벗어난 프랑스처럼 양당을 청산하는, 그래서 아무 조직과 아무 단체에서도 불의와 엮이지 않은 그런 진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국민 여러분, 제20대 정말 대선으로 모습으로 임명하소서. 국민 여러분,
정치, 수백억의 정치 자금가, 대장동가, 주가 조작가, 저런 불공정한 차들이 또다시 게임이 쳇바퀴 돌다 이런 선거, 이런 도둑의 집단을 여러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승호 55년을 저항했습니다. 55년을 강야에 섰습니다. 모든 기득권, 모든 민주화 공로 다 버리고 강야에서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을 함께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유승호를 허해 주소서, 국민 여러분.